네, 오늘은 1차 함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오늘 배울 내용에 대해서 쭉 연결지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첫 번째는 함수에 대한 개념을 배웠고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함수값까지 제가 설명을 드리고 끝났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자, 함수라는 거는 우리가 함수를 인정하는 범위가 생각보다 크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 함수라는 거 안에 누가 들어있냐면 1차 함수가 들어있고요. 이 1차 함수라는 범주 안에 정비례라는 것이 들어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정비례는 1차 함수라고 말할 수 있지만 1차 함수는 정비례라고는 말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정비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y는 ax라는 정비례 함수가 있는데 이 정비례 함수는 반드시 0,0을 지나는 우상향 또는 우하향하는 이런 식의 함수였고요. 이때 요 y는 ax라는 애가 y축으로 b만큼 이동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 y축으로 b만큼 이동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평행이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이동은 이동인데 이 평행이라는 게 뭐냐면 평생 만나지 않게끔 이동을 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 있었던 이 y는 ax가 평생 만나지 않는 다른 애를 찾으려면 이렇게 b만큼 옮겼을 때 이렇게 평행하게 움직이거나 또는 b만큼 내렸을 때 이렇게 움직이거나 평행하는 요 간격을 그대로 유지를 해줘야지만 평행 이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y축으로 b만큼 이동한 그래프를 이 0,0을 지나는 그래프에서 표현해 주려면 우리가 그림을 잘 그리기도 해야 되지만 식으로도 잘 표현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y축으로 b만큼 이동을 했다라고 하면 y는 ax라는 그래프에서 뒤에 플러스 b만큼 더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만약 예를 들어서 y는 ex라는 그래프가 있어요. 자, 그럼 이 그래프는 x축, y축을 그려서 y는 ex라는 0,0을 지나는 그래프였겠죠? 근데 이 그래프를 말 그대로 이만큼 모든 점이 이만큼 다 올라가 줘야 되기 때문에 이를 이만큼 이렇게 옮겨주게 되면 그대로 평행 이동을 시킨 거가 되겠죠. 자, 그러면 그대로 이만큼 올려졌기 때문에 뒤에 플러스 2를 붙여주겠다는 뜻인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1차 함수에 대해서부터 천천히 한번 볼게요. 일단 1차 함수는 기본형이라는 게 있어요. 자, 항상 1차 함수를 쓸 때는 y는 ax 플러스 b라는 형태로만 쓰여져야 하고 y랑 x가 살아있으면서 x 앞에 x의 개수 1, y의 개수가 1인 상태를 쓰셔야 됩니다. 자, ax 마이너스 y는 b라고 쓰여있는 식이 있다고 쳤을 때 얘를 이 상태로 절대 보시면 안 돼요. y는 꼴로 고쳐서 y는 ax 마이너스 b로 고쳤을 때 y랑 x가 둘 다 1차이면서 둘 다 살아있는지 확인을 해야 된다는 뜻이야. 자, 그러면 살아있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y는 혼자 있는 애기 때문에 y의 개수가 1인지만 먼저 보시면 되고요. x 앞에 있는 개수, 여기 즉 a 자리가 절대 0이 되지 못하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뜻인 겁니다. 자, 그래서 1차 함수 찾으세요 라고 하면 y는 ax 플러스 b 꼴로 쓰여 있는 것만 인정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문제를 한번 볼 건데, 자, y는 ax 플러스 b 꼴로 되어 있으면서
y랑 x가 둘 다 살아있고 x 앞에 있는 이 개수가 0이 아닌 것.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겠지? 얘가 0이 아니라면 얘는 0이어도 되나요? 네, 됩니다. 얘가 0이 돼버리면 y는 ax라는 식만 남아있는 정비례가 되겠죠? 근데 아까 쌤이 뭐라 그랬어? 1차 함수 안에 누가 들어있다? 정비례가 들어있기 때문에 정비례도 1차 함수는 맞아요. 다만 우리는 이제부터 이동을 시킬 거잖아. 여기로 이동시킬 수도 있고 여기로 이동시킬 수도 있고 또는 이렇게 생긴 그래프를 그릴 수도 있고 이렇게 생긴 그래프를 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정비례도 1차 함수로 인정은 하지만 1차 함수가 정비례는 아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정비례 함수 가능하고요. 두 번째 y는 7, x 어디 갔어? 얘는 안 되겠지? 그 다음 세 번째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식 절대로 판단하시면 안 된다고 했어요. y는 5x 마이너스 5x 풀어서 전개를 모두 마친 후에 판단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x 없죠? 리을 y는 x 플러스 상수로 되어 있으면서 x랑 y의 지수 모두 1차인 것 리을 가능합니다. 이 상태 절대 안 된다고 했어요. 분배 무조건 맞춰서 y는 x제곱 마이너스 3x 그럼 2차식이니까 안 되겠죠? 마지막 비읍 얘는 함수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1차는 안 돼요. 왜냐? 문자가 분모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은 기억 리을. 자, 다음 밑으로 오셔서 우리 지난 시간에 함수값 봤었죠? 자, 요 함수값이라는 것은 무슨 값을 구하는 거냐? y 값을 구하는 거라고 했기 때문에 x의 자리를 다른 수로 채웠을 때의 y 값을 구해달라는 얘기였어요. 자, 그럼 첫 번째 f-2는 어떤 의미라고 했죠? x 자리에 뭘 넣어라? 마이너스 2를 넣어서 계산해달라. 7 될 거고요. 다음 f2는 마이너스 3에다가 x 자리를 2로 채워서 1을 더한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자, 2번부터는 한번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1차 함수를 볼 건데 1차 함수는 y는 ax라는 이 함수에 y축으로 이동한 것만큼을 표현한 식이라고 했었어요. 따라서 y는 ax 플러스 b꼴로 쓰여진 식만 보다 1차 함수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자, 그럼 개념 확인해서 우리 이거 좀 판단해 볼게. y는 2x라는 그래프가 있는데 y는 2x 플러스 3이 됐다라는 건 y축으로 얼만큼 이동했다? 3만큼 이동했다는 뜻이야. 즉, 이 y축은 세로축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y축이라는 건 위 또는 아래로 움직였다라는 거겠죠? 그럼 3만큼 움직이려면 당연히 위쪽 방향으로 3만큼이기 때문에 모든 그래프들을 다 3칸씩 움직여 줄 겁니다. 자, 이거 그림 그리실 때 제가 예전에 1차 함수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어요. 모눈과 모눈 사이를 정확하게 지나는 요런 점들을 그대로 3칸, 그대로 3칸 움직여서 쭉 이어줘라 라고 옛날에 설명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고 나는 3칸씩 움직이는 거 굳이 이런 그림 안 그려도 된다 라고 하면 바로 이렇게 일직선, 직선 하나만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표도 채워볼까요? y는 2x에서 2x 플러스 3이 됐다는 건 즉 3만큼 더한 것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 3, 5, 7. 자, 밑에 스필수 3번도 와봅시다.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라는 식은 원래 y는 마이너스 x라는 그래프를 y축으로 얼만큼? 1만큼 이동한 그래프입니다. 따라서 지금 y는 마이너스 x라는 정비례 함수가 그려져 있죠? 그럼 이걸 모두 다 얼만큼?
플러스 1만큼 움직여 주겠다는 뜻인 거예요. 이렇게. 자, 그리고 그림 그리실 때 절대 점과 점을 이렇게 이어 놓으시면 안 돼요. 얘는 선분이지 지금처럼 직선 형태로 그리셔야 됩니다. 선분 안 돼요. 두 번째, 얘는 y는 마이너스 x 그래프를 마이너스 2만큼 이동한 그래프겠죠? 그러면 원래 있었던 요 까만색 그래프를 밑으로 몇 칸? 2칸을 내려주면 되겠네. 2칸. 자, 이렇게 반듯하게 이어주시면 됩니다. 자, 대고 반듯하게 그려주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 1차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첫 번째, 평행, 이동을 어떻게 했는지를 표현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림, 그래프를 잘 그리는 것이 두 번째로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요 1차 함수의 세 번째, 요 1차 함수 식을 잘 쓰는 게 중요합니다. 1차 함수 식은 y는 ax 플러스 b 꼴로 쓰는 거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우리 y축의 방향으로 3만큼 이동한 그래프 이제 쓰실 수 있어요. y는 6x라는 정비례의 그래프를 3만큼 위로 옮겼다. 다음, 자, 얘는 이미 y는 마이너스 2분의 1x라는 그래프를 4만큼 옮긴 겁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그래프를 4만큼 옮겼으니까 4칸 점프를 시켜줘야 되겠죠? 이렇게. 자, 근데 아이고, 그림 잘못 그렸다. 이렇게 그림 점프를 시켰어. 근데 얘를 다시 몇 칸 내리겠다? 5칸을 내리겠다라는 거니까 4칸을 내려오고 1칸을 더 내려온 마이너스 1의 위치를 시켜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림이 마이너스 1에 있으려면 이 뒤에 붙였던 플러스 4에서 마이너스 5만큼, 즉 이동한 것만큼을 더 더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원래 플러스 4 뒤에 붙어 있었던 y축 이동을 마이너스 5만큼 다시 옮기는 거니까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마이너스 1 이라는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 103페이지까지 먼저 풀어주시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뒤에 절편으로 따라오세요. 자, 오늘은 x절편 y절편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 함수에서는 1차 함수인 y는 ax, 우리 정비례 함수를 그릴 때는 이 그래프가 언제나 0,0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요 점 하나랑 얘가 지나는 1,a라는 점 하나를 더 구해서 둘을 그어주면 됐어요. 그런데 y는 ax 플러스 b라는 1차 함수는 0,0을 지나지 않기 때문에 0,0과 1,a 같은 다른 두 점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 자, y는 ax 플러스 b라는 그래프가 만약 이렇게 지난다 라고 하면 이 좌표 평면에서 유일하게 지나는 두 점이 여기 x축 하나, y축 하나. 어쨌든 얘네 둘은 점이니까 두 점을 찾은 거겠죠. 또 하나 그려볼까요? 이렇게 지난다라고 치면 x축 하나, y축 하나, 또 두 점을 찾았죠. 또 하나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리게 되면 y축 하나, x축 하나. 언제나 두 점 어디를 지나느냐? x축을 지나는 점, y축을 지나는 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두 점을 x축이랑 y축을 지나는 두 점을 뭐라 부를 거냐면 절편이라고 부를 건데요. 자, 절편은 x 값이 있을 때는 x 값과 그 자리의 좌표가 y 좌표는 0이 되겠죠. 반대로 y축에 닿은 점은 x는 0이지만 y 값은 있겠지.
자, 그래서 x 절편을 찾고 싶을 때는 y의 좌표가 뭐다? 0인 거야. y 값이 0인 거고요. 그 다음에 y 절편을 찾고 싶을 때는 반대로 x의 좌표가 뭐예요? 0이죠? 그러면 우리가 x 절편 찾을 때 y 값에다가 0 넣고 y 절편 찾을 때는 x에다 0을 넣어서 궤를 좌표처럼 쓰겠다는 뜻인 겁니다. 그러면 이 좌표를 점 찍어서 둘을 이어주면 그래프가 자연스럽게 보이게 되겠죠. 한번 가볼게요. 자, 이 그래프에서 x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 자, x축이 어디 있냐면 x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는 여기겠네. 자, 이 점은 한 칸, 두 칸, 세 칸 온 점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3,0이 되고요. 또 y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는 두 칸을 올라온 이 점이기 때문에 x가 0일 때 2가 되겠죠. 자, 좌표로 쓰라고 할 때는 반드시 순서상으로 쓰셔줘야 되고 x절편, y절편은 값이에요. 따라서 x값은 마이너스 3, y값은 2다 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5번을 한 번 더 풀어드릴 건데 5번에 1번만 풀 거니까 잘 보세요. 자, 1번 그래프는 이렇게 있습니다. 절편은 반드시 x값에서 한 번, y값에서 한 번 나오니까 x절편은 두 칸 움직인 얼마? 마이너스 2. y절편은 세 칸 올라간 3.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 그림이 없다 라고 하면 x절편, y절편을 찾아서 x는 마이너스 2, y는 3 찾은 다음 쭉 이어주면 그림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림이 만약에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푸시면 돼요? x절편과 y절편을 찾기 위해 x절편은 누가 0이라고? y값이 0이다. y절편은 반대로 x가 0인 거겠죠? 자, 따라서 x절편부터 찾아볼게요. x절편 구하기 위해서 y는 0을 집어넣어주면 0을 대입했을 때 0은 마이너스 4x 플러스 3.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4x이기 때문에 x는 4분의 3이 되겠죠? 따라서 x절편 4분의 3이고요. y절편 구해야 되니까 x에다가 0을 집어넣어주면 0을 여기다 넣었을 때 y는 0 더하기 3. 따라서 y는 3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문제 풀어주시고 우리 친구들은 104페이지까지 풀어서 가져오시면 될 것 같아요.